네, 7주차 2강 8.2절 공통 소스 증폭기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로 해석을 알아봤었죠. 증폭 회로에 대해서 회로 해석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호 전압에 의해, 신호 전압이라는 얘기는 교류 입력 신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교류 입력 신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교류 입력 신호에 의해서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 변하게 되겠죠. 즉 게이트 소스 전압이라는 얘기는 게이트, 여기가 게이트 소스죠. 그래서 여기가 VHS가 될 거야. 그렇죠? 우리가 계속 설명했었던 게 여기에 이러한 신호가 들어가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VGS도 동작점 Q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GS 그리고 ID가 이렇게 해서 동작점 Q를 기준으로 해서 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입력 소스 입력 신호 입력 전압이 이렇게 변할 경우 게이트 소스 전압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변하면 드레인 전류도 동작점 Q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Q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내려와 요 지점일 경우에는 요거에 해당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또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요 전류가 드레인 전류가 여기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여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VHS가 여기까지 왔을 경우 요런 파형에 대해서 보는 거야 지금 요런 파형에 대해서 요거 요 전압에 대해서 전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점까지 이제 최소 전압 여기가 여기까지 왔을 경우에는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압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압에 대해서는 요 지점에 해당될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여기에 해당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될 거야. 그 각각에 대해서 드레인 전류는 요렇게 매칭이 될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이 또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뜰 거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드레인 전류도 요거와 VGS의 전압 파형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위상이 같게끔 이렇게 드레인 전류가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동작점 Q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신호 전압에 의해 게이트 소스 전압이 Q 값을 중심으로 상하로 이렇게 드레인 중심으로 상하로 변한다.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상하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 값을 상하로 움직이는 드레인 전류는 게이트 소스 전압과 이 게이트 소스 전압과 위상이 같다, 동일하다, 동위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드레인 전류가 이제 증가할 경우 드레인 전류가 이제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자고. 요거는 지금 반대로 해놨지만 우리가 보기 편하려면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좀 눈에 편하잖아요.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면 RD 양당 간의 전압 강화가 증가하겠다라는 얘기야. 즉 뭔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D잖아. 드레인 전류잖아. 이렇게 여기가 드레인이니까 그렇지? 이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VRD는 당연히 이게 ID가 증가하면 얘는 VRD는 어떻게 될까? 증가되지. 증가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V의 D라고 하면은 드레인 전압 또는 여기를 V의 DS라고 하면은 V의 DS는 어떻게 돼? 여기가 증가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 감소해야지 VDD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VDD는 V의 RD 플러스 V의 D 또는 V의 DS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기가 12V 줬으면은 얘가 근데 7V로 증가했어. 그럼 얘는 몇 볼트가 돼? 5V가 되는 거지. 얘가 9V가 됐어. 얘는 몇 볼트가 돼? 3V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는 거 아니야. 물론 얘가 감소했어. 3으로 감소했어. 얘는 몇 볼트가 돼? 그렇지. 9V 되겠지. 그쵸?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감소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면 RD 양당 간의 전압 강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드레인 전압이 감소한다. VD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요거에 따라서 이 드레인 특성 곡선에 의해서 드레인과 소스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바뀌면 드레인 전류가 여기 동작점 Q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 이쪽으로 갔어. 증가한 거지.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야, 위로. 드레인 전류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드레인 소스 전압은 요 지점인 거니까 부하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에 대한 드레인 소스 전압인 거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드레인 소스 전압이 여기에 해당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지는 것은 V의 GS하고 동일한 파형인 거니까 이렇게 뜰 거고, 이렇게 뜰 것이고, 드레인 소스 전압은 ID가 증가하면 V의 DS는 어떻게 돼? 감소가 되겠지.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0쪽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얘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질 거야. 그래서 동작점 Q까지 이렇게 와질 거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면 이거에 해당되는 V의 DS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전압이 여기까지 올라가질 거고, 또 다시 이쪽으로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감소를 했어. 감소를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 다시 동작점 Q로 이렇게 와지겠죠. 이 동작점으로. 여기도 다 동작점이야, 그렇지? 동작점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점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에 대해서 얘도 이 드레인과 소스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도 이런 식으로 파형이 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 또 보면은 드레인 전류는 이렇게 정연파로 이렇게 뜰 경우 얘는 위상이 어떻게 돼? 반대로 뜨는 거지. 얘는 지금 입력당 VGS하고 ID는 동위상인데, 그래서 드레인 전류를 이렇게 그리면은 V의 GS도 이렇게 동위상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V의 DS는 어떻게 돼? 파형이 반대로 뜨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180도 위상차가 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류 증가로 RD 양단 전압가가 증가하고 드레인 전압이 감소한다. 그래서 Q값을 상하로 움직이는 드레인 소스 전압은 게이트 소스 전압과 180도 위상차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드레인 소스 전압은 게이트 소스 전압과 180도 위상차가 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그림인데, 회로 설명할 때 나타난 그림인데, 입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면, 그래서 출력은 위상차가 180도 위상차가 나는 대신에 목소리는 그냥 위상차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야? 조금 늦게 들린다는 얘기야. 지연된다는 얘기야. 딜레이 된다라는 얘기야. 딜레이. 그거만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거만 차이 있고 내 목소리는 정확하게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류 증폭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증폭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류 증폭기는 BJT 때랑도 마찬가지로 직류 및 교류 전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류 해석과 교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직류 해석, 교류 해석, 중첩의 정리처럼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먼저 직류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직류 해석은 직류 전원만 존재하고 교류 신호 또는 교류 전원은 제거를 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하는 방법이에요. 즉 직류에 대하여 커페이터의 리액턴스 XC는 무한대가 되므로 전류가 안 흐르고, 그래서 커페이터는 개방회로로 대체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XC라는 것은 리액턴스를 표현할 때, 커페이터의 리액턴스를 표시할 때 이렇게 되죠. 요거는 리액턴스는 어떻게 돼? 그래서
그렇죠.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임피던스 아직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임피던스 G는 R 플러스 JX라고 했을 때 여기 X라는 놈이 인덕터일 경우에는 J 오메가 L로 써주면 되는 거고 커페이터일 경우에는 J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인 것이죠. 물론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 J 오메가 C분의 1인 건데 분모 분자에다 J 곱해져 가지고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고 이때 J는 이렇게 앞으로 뺐으니까 X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 J는 빼가지고 오메가예요. XL은 그래서 오메가 L이다. 그리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튼 그래서 오메가 C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오메가는 각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고 주파수와 관련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는 것이지. 즉 그래서 XC라는 것은 리액턴스 성분, 즉 커페이터에서의 저항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XC는 2파이 F C분의 1이다라는 것이야. 이때 F가 직류일 경우에는 주파수 F는 몇일까? 그렇지 0헤르츠잖아. 직류라는 얘기는 그냥 쭉 이렇게 나가지는 거잖아. 이게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교류일 경우에는 주파수를 따질 수 있지만 직류일 때는 얘는 주파수가 0이야. 그러므로 분모가 0이 되겠지. 0 곱하기 이거 다 해봐야 0이니까 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얘는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무한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항 성분이 무한대이니까 전류가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그렇지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즉 여기 커페이터에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이쪽으로 커페이터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커페이터일 경우에는 커페이터에 대해서는 직류일 경우에는 차단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차단해버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는 회로에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끊어진 거랑도 동일한 거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끊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지. 그러니까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안 흐른다는 얘기는 끊어진 거야. 여기 끊어졌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끊어졌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끊어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얘를 등가 회로로 그리면은 여기 끊어진 거에 대해서 이 좌변은 볼 필요도 없어. 여기도 끊어진 거에 대해서 우변은 이 우측항은 오른쪽은 볼 것도 없어. 끊어졌으니까 이 밑에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나머지 요거만 이제 회로로 등가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VDD가 있는 거고 플러스 VDD 여기는 RD 그리고 여기에는 JPET 이렇게 하고 쫙 해서 끊어졌으니까 이건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여기는 RG 그리고 여기 쫙 해서 저항 하나 달고 그리고 RS 그리고 여기 끊어졌잖아. 이거 끊어져서 이거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거 딱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끊어진 건 이제 안 그릴 거야. 이렇게 여기 VDD 플러스 VDD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등가 회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RG, RS, 여기 RD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 VGS 전압 그쵸? 그러면 여기는 VG가 되는 거고 그러면 V의 G는 V의 GS 플러스 뭐야? 여기가 V의 D가 되는 거지. V의 소스가 되는 거지. VS. 그래서 V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므로 V의 GS에 대해 쓰면 V의 GS는 V의 G 빼기 V의 S가 되는 거고 그런데 V의 G는 몇 볼트?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은? 그렇지 0볼트잖아. 이쪽으로 전류 안 흐른다라고 얘기했잖아. 내부 입력 저항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전압 강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VAG는 0볼트야. 빼기 VS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D니까 우리가 여기가 ID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RS의 ID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17-1에 의해서 id는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구해줬어? id ss에다가 1 마이너스 v의 gs 오프 분의 v의 gs의 제곱이다 라고 썼었지. 그때 이때 요 식을 한번 이제 다시 요거 요렇게 써놓는 거 요거 그러므로 여기다 쓰면 v의 gs는 뭐야? 마이너스 rs의 id다 라는 게 이게 이거는 우리가 계속 전개를 했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id는 그래서 그러므로 요 id는 ids에다가 1 마이너스 vgs 오프 분의 vgs가 뭐라고? 그렇지 마이너스 rs의 id 이거의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id를 VHS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 VGS도 지금 id를 알아야지 VGS가 구해져. 그치? 그러면 이 id를 구하려다 보니 여기가 지금 괄호로 묶어가지고 2차 방정식이 되어 있지.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을 이 id를 구하려면 이 id를 이 제곱 2차 함수를 전개해가지고 id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한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id를 구하는 구해야겠죠.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죠. 하기가 싫지. 사실은 하기 싫어도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래프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또는 계산기를 이용을 해야 돼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교재 얘기처럼 TI85라는 이 계산기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기 없어요.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노가다 뛰듯이 이거 그냥 전개해가지고 예제 문제 우리가 아마 지금 시간에는 2강 때는 못할 것 같고 3강 때 이거 전개해가지고 ID 구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튼 2차 방정식 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요렇게 한 것을 요렇게 등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직류 등가회로 그리면은 이렇게 등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VHS 즉 여기에 걸린 전압 VHS는 VH 빼기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 V의 D를 해주면 된다. V의 S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VHS는 마이너스 ID의 RS 얘는 당연히 0보다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D는 이런 거에서 요거를 대입하면은 ID는 이렇다. 그래서 ID를 구하려면 2차 방정식을 전개하여 근해 공식으로 푸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이 코드를 프로그램을 써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계산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10여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필요한 사람은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법을 또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은 도구를 쓰는 인종이죠.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죠. 자, 이제는 교류 등가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등가 회로일 경우에는 직류 전원을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접지로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교류일 경우에는 커패시터는 교류를 그냥 통과시킨다라는 얘기예요. 통과시켜주니까 얘는 그냥 도선으로 그냥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회로도를 또 작성하면 돼요. 즉 여기 VDD라는 놈은 전압원이야.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몇 옴이라고? 무한대야 0옴이야. 그렇지. 0옴이다 라는 얘기야. 전압원을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 내부 저항을 이렇게 R2로 이렇게 표현할까? 그리고 여기 외부 저항 RL 있어. 이렇게. 여기에 5V가 인가하면은 이건 내부 저항이야. 지금 내부 5V 인가하면 여기도 5V가 딱 걸려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내부 저항이 뭐 여기가 105ohm이면은 여기 얘도 105ohm이라고 쳐. 그러면 여기 몇 볼트가 걸려? 2.5V 걸리잖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므로 여기 내부 저항은 여기는 몇 ohm이어야 돼? 그렇지. 거의 0ohm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0ohm이어야지 여기가 전체 저항이 5V 이쪽으로 다
공급이 되는 것이잖아. 그쵸? 그래서 내부 저항은 전압원은 0볼트라는 얘기야. 0ohm이라는 얘기야. 0ohm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0ohm이라는 얘기야. 이 접지가 0ohm이잖아. 접지가 0ohm, 도선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도선. 여기가 지금 여기 걸린 전압이 0볼트라는 얘기인 거잖아. 저항이 0ohm이다라고 얘기하면은 0ohm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가 몇 볼트야? 그렇지. 전위차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이게 도선이라는 얘기잖아. 이 도선이면은 0볼트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접지를 이 기준을 여기 얘를 VDD를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준 거잖아. VDD라는 놈은 얘가 플러스 5볼트라는 얘기는 여기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몇 볼트라는 얘기야? 5볼트 전위가 크다라는 얘기잖아. 그만큼 전위차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여기가 내부 저항이 0ohm이야. 0ohm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직류라는 이 놈은 지금 여기는 그냥 0볼트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류로 해석할 때에는 그래서 이 직류 전압은 그냥 도선을 이용해 가지고 접지로 연결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이 커페이터일 경우에는 교류를 그냥 통과시켜 준다고. 통과시켜줘.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오메가하고 C 값에 의해서 이 XC 리액턴스 성분이 정해지겠지만 이 오메가가 무지하게 크다라고 생각해. 조절해가지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 C분의 1인데 이때 F가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XC는 이 값은 몇이 되겠어? 무한대분의 1이 되지. 무한대분의 1은 몇이야? 0ohm이 되겠네. 그치? 0ohm이다 라는 얘기야. 리액턴스가 0ohm이라는 얘기는 뭐야? 도선이다 라는 얘기야. 여기 저항값이 없다 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여기 걸린 전압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커페이터 C3는 여기는 그냥 도선이야. 마찬가지 C2도 도선이야. 여기 C1도 도선이야. 그러므로 얘를 이제 간략화하면, 등가화하면 Vin이라는 신호는 우리가 교류 입력 신호로 들어오는 신호가 되겠어요. 물론 이 V인도 아이디얼한 것이야. 즉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몇 ohm이라고? 그렇지, 0ohm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전압 강화 없어. 그냥 V인 이런 신호가 그대로 출력으로 이쪽으로 나가진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커페이터 C1은 어떻게 한다고? 교류 해석일 때는 그렇지, 그냥 도선이다 라는 얘기야. 도선으로 딱 연결한 거야.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RG는 연결. 그 다음에 FET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왔어. 그 다음에 이 C3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하는 얘기야.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RD, 그리고 여기 VDDE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내부 저항이 몇 ohm? 그렇지, 0ohm이야. 0ohm에서 전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건전지가 있으면은 얘가 5V 넣어주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는 0V잖아. 여기가 5V다라는 얘기는 이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5V가 크다라는 얘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가 5V가 크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0V야. 이게 도선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접지하고 쓰면 되는 거야. 즉 여기 있는 교류하고 공통 접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그래서 얘를 VDD를 0ohm으로 만들고 이렇게 접지로 달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RD 밑으로 이렇게 있지. 그래서 요거 밑으로 커페이터 C3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도선이다 라는 얘기야. 교류 해석할 때는. 그 다음에 쫙 와가지고 RL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RL 달아주면 되고, 여기에 접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다음에 여기 C2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도선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원래 저항 달고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데, 자,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 여기가 뭐 500ohm, 100ohm이라고 쳐. 100ohm이고 여기는 도선이야. 도선이라는 얘기는 내부 저항이 없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전류가 10A가 흘러. 이렇게 전류가 10A가 흘러. 10A가 이 병렬회로에 이렇게 흘러. 이쪽으로 몇 암페어고 이쪽으로 몇 암페어 흘러.
그렇지. 당연히 저항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10A가 흐르죠. 여기는 몇 암페어 흘러? 빵 암페어, 0A가 흐르지. 이게 전류 분배 법칙으로도 풀리는 내용인 거야. 그쵸? 그러므로 여기 RS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만 흐른다? 이 시트로. 얘는 도선이 되어버리니까 교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쪽으로 쫙 흘러버린다라는 얘기야. 그 얘를 갖다 이 교류에 대해서는 이걸 그래서 바이패스 커피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어요. 얘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좀 더 깔끔하게 그려줘 보면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딱 가는데 아 보니까 얘 접지지. 여기도 다 접지야. 접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RD하고 RL이 있네. 그치? 그러면 얘를 요 부분만 이렇게 보면 이 전체를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네. 접지 RD가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들었냐. 요 접지지 요거 여기 접지야. 그래서 접지는 공통이니까 이렇게 접지로 이렇게 묶을래요. 여기 접지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여기 접지야. 여기 접지야 이렇게 연결된 데에서 하나는 RL이야. 하나는 RL. 이게 RL이야. 그리고 여기는 뭐야? RD가 되는 거지. 이거 RD야. RD.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점으로 요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지. 이렇게 만났어. 그 다음에 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FET로 이렇게 가진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림을 이렇게 뭐 어떻게든 그려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쪽 있는 회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 보면은 이렇게 해서 RD하고 RL이 어떻게 직렬이야 병렬이야? 그렇지 병렬이지. 요 병렬 합성 저항값을 R 소문자 D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는 라지 RD하고 라지 RL이 병렬이다라는 겁니다. 이 병렬 회로 합성 저항은 어떻게 돼? 그렇지. RD 플러스 RL 분의 RD 곱하기 RL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RD하고 RL이 공통 접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를 빼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를 R 소문자 D라고 하고 요 놈은 RD는 RD 플러스 RL분의 RD 곱하기 RL이다 라고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접지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접지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등가화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RD 소문자로 나와지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VGS는 이렇게 게이트하고 소스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이고 VDS는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이죠.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소스이고 여기 게이트니까 드레인 소스 양당 간에 걸린 전압. 여기가 출력 전압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VDS가 그래서 V의 아웃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써놨으니까 이 내용 여러분들이 또 잘 읽어보십시오. 요거 하나만 좀 더 하고요. 아 예제 이것이 꽤 길거든. 꽤 25분 넘은 길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교류 등가회로 이제 계속 알아보면 게이트에서의 신호 전압 이제 등가한 회로가 이거죠. 이겁니다. 여기에서 게이트에서의 신호 전압은 신호 전압 V2는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접지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 지점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찍었을 때 이 플러스가 여기랑 동일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여기 접지하고 여기랑 동일한 거야. 그래서 V2이라고 하는 얘는 V의 GS하고도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걔는 V의 G라고도 표현해도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압 1일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0이에요. 그래서 전압 강화는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V인
여기 내부 저항이 있을 텐데 이 내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V2는 VGS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전압 이등 AV는 입력분의 출력이잖아, 그쵸? V2인데 V 아웃이야. 그런데 V2는 또 뭐라고? 그렇지, V의 GS지. 그래서 V의 GS 써주면 되고, V의 아웃은 V의 DS네, 그치?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이 이게 V의 아웃인 거니까 그게 V의 DS잖아. 그래서 V의 DS 써주면 되고요. 또 V의 G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류하고 전달 컨덕턴스로 표현할 경우 ID는 드레인 전류는 컨덕턴스 GM에다가 V의 GS를 곱해준 것과 동일한 거잖아, 그쵸? 그러므로 V의 GS는 GM분의 ID야,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GM분의 ID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ID가 되겠죠. 또 V의 DS는 여기 RD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D이므로 ID 곱하기 RD로 해주면 되겠어요. 즉 RD 곱하기 ID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ID로 써주면 되겠어요. ID 약분되고 GM분의 1은 쫙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 RD의 GM 곱하기 RD다 라고 해서 전압 이득은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GM 곱하기 RD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RD는 병렬 회로야, 그쵸? 그래서 드레인 저항과 부하 저항의 병렬 회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V의 아웃에 대했으면 V의 아웃은 V의 인을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RD의 GM에 V의 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GMRD의 V의 인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표현한 게 이렇게 AV는 그래서 RD의 GM이나 RD나 같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가 이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푸는 거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그래서 요거 푸는 것은 3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